주말 사이 울산에서도 사흘째 연무 현상이 계속됐습니다. 날씨가 또 꾸역꾸역해가지고 목이 좀 칼칼하고. 약한 황사에 해당하는 미세먼지가 호흡기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 건립 예정 부지가 남구 여천 위생처리장으로 확정됐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오는 2017년 문을 열 예정입니다. KTX 울산역의 설 연휴 열차표 예매가 시작 10분 만에 매진됐습니다. 7시 문 열자마자 했는데 지금 못 샀으니까 난감하죠. 기차표를 구하기 위해 역에서 밤을 샌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나치게 관대했던 음주 문화에 대해 법원과 공직사회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법원 형량이 높아지고 공무원 징계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석정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울산 노동지청에 임직원 3명과 6개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시공사는 유족들과 1인당 3억 원 선에서 위로금 합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이 부족했던 울산에 비즈니스 호텔 5개가 잇따라 들어섭니다. 객실 수만도 900개가 넘어 오히려 출혈 경쟁이 예상됩니다. 청년 실업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2030 세대들이 창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2030 세대의 뜨거운 창업 열기를 취재했습니다. 교단을 떠나는 교사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초중등 교사 66명이 다음 달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화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울산지방에는 오늘도 옅은 안개에 먼지가 달라붙은 연무 현상이 계속됐습니다. 시야도 흐렸지만 무엇보다 호흡기 건강에 안 좋다고 하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윤경재 기자입니다. 뿌연 안개가 울산 도심을 뒤덮었습니다. 맑은 날과 비교해봤습니다. 중구 성안동에서 선명하게 보이던 동구 지역은 거의 보이질 않고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들은 안개 속에서 희미한 윤곽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시거리는 평소 25km의 6분의 1 수준인 4km. 일부 외곽도로에선 운전이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시내는 안개가 별로 가는데 시내 밖에 나가기 때문에 나가면 이제 안개가 조금 앞이 잘 안 보이면 좀 불편하죠. 더 큰 문제는 안개 속 미세먼지입니다. 최대 미세먼지 농도는 126 마이크로그램으로 맑은 날 평소의 3배가 넘습니다. 마스크가 필요할 정도로 약한 황사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날씨가 또 꾸역꾸역해가지고 목이 좀 칼칼하고 먼지가 좀 많이. 한파가 주춤한 사이 녹은 눈에서 발생한 수증기가 오염물질과 결합해 먼지 안개가 돼버린 겁니다. 최근 중국을 강타한 스모그가 울산까지 날아온 걸로 추정됩니다. 많은 양의 미세먼지를 흡입하면 비염이나 인후염이나 후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울산기상대는 내일 오전까지 이 같은 연무 현상이 이어지다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점차 사라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최근 3주 동안 울산에서도 계절 인플루엔자, 이른바 독감 환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울산 지역 병원 방문 환자 1000명당 독감 환자는 3주 전 3.5명에서 2주 전 3.9명, 1주 전 4.9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에 신경 쓰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인과 만성 질환자는 예방접종을 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울산 시립도서관 건립 부지가 남구 여천 위생처리장으로 결정됐습니다. 오는 2015년 착공해서 2017년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이영남 기자입니다. 남구 여천천 주변 여천위생처리장이 시립도서관 건립부지로 확정됐습니다. 접근성이 좋고 3만 제곱미터의 넓은 부지 등 여건이 좋아 남구문화원과 혁신도시, 진장초등학교 예정지 등을 제치고 선정됐습니다. 위생처리장이 내년 4월 운산으로 이전하면 시유지를 사용해 예산과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한몫했습니다. 접근 가능성, 그리고 적절한 규모, 특히 우리 시로서는 부지 매입에 따른 재정 부담, 이런 게 제일 큰 요인으로. 울산시립도서관은 400억 원의 예산으로 연면적 15,000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질 계획입니다. 이곳에 들어설 울산시립도서관은 다음 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2015년 착공한 뒤 2017년 6월 문을 열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3년을 끌어온 부지 선정을 매듭짓고 건립되는 시립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만들어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광역시에 걸맞는 문화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울산.
박물관에 이어 미술관과 도서관 등 3대 시립기관이 잇따라 건립되거나 가시화되면서 울산의 미래도 밝아지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오늘 아침 KTX 울산역의 풍경입니다. 설 연휴 기차표를 예매하려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장사진을 이뤘는데요. 하지만 한정된 표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표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의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김규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6시 50분 KTX 울산역 대합실에 사람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서 있습니다. 설 연휴 기차표를 구하기 위해 밤을 새워 기다린 겁니다. 커피, 빵, 떡, 닭털침낭, 방석 가져갔죠. 어젯밤 10시에. 아침 7시 마침내 예매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불과 10분 만에 기차표는 바닥나 버렸습니다. 2월 9일 KTX 열차의 모든 일반 실좌석은 매진되었습니다. 설 연휴 닷새 동안의 기차표를 구하기 위해 무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렸지만 이 가운데 일부만 기차표를 손에 쥐었습니다. 새벽 4시 15분 차 탔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7시 문 열자마자 했는데 지금 못 샀으니까 난감하죠. 올해의 경우 지금까지와 달리 기차역 예매가 끝난 뒤에 인터넷 예매를 실시해 표를 예매하기 힘든 직장인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오전 7시부터 시작했던 인터넷 예매를 올해는 오전 11시부터 1시간만으로 제한했기 때문. 일과 시간에 이렇게 예매를 하려면 거기에 매달려 있어야 되니까 업무에 지장을 가죠. 그러니까 많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승차권을 구입하지 못하신 고객님께서는 1월 16일 오후 2시부터 역 창구나 인터넷을 통해서 자녀석이나 입석 승차권을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코레일 측은 인터넷으로 표를 예매했을 경우 16일 오후 2시부터 23일 자정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좌석 배정이 취소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의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울산시도 3차례 이상 적발되면 해당 공무원을 파면하기로 했습니다. 선우석 기자입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2차례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들에게 최저 벌금 700만 원에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특히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주치폭력에 대해선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음주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35살 김모 씨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겁니다. 또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사고를 발생케 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위험을 발생케 하기 때문에 더 엄하게. 울산시도 음주운전엔 관용을 베풀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4월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개정해 최초 적발 시 훈계에 거쳤던 것을 견책이나 감봉으로 강화하고 3차례 이상 적발되면 아예 공직 사회를 떠나도록 했습니다. 3회 적발하면 이거는 정전에는 중징계인데 지금 삼진아웃 해갖고 그러니까 음주 3번 걸려오면 옷 벗고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공직 사회가 앞장서서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음주 문화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법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이 같은 움직임이 그동안 지나치게 관대했던 우리의 음주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숙박시설이 턱없이 부족했던 울산에 비즈니스 호텔 5개가 잇따라 들어섭니다. 호텔 객실 수가 2배로 늘게 되는데 업계와 울산시 모두 수요는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익형 기자입니다. 비즈니스 호텔들이 잇따라 들어서는 곳은 남구 달동과 삼산동 지역입니다. 현대해상 사거리에 각각 300실이 넘는 호텔 신라와 롯데호텔이 잇따라 들어섭니다. 이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들어서는 100실 이내의 소형 호텔 3곳은 올해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모두 합하면 900실 가까이 됩니다. 특히 국내 호텔업계 라이벌인 신라와 롯데는 이면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라호텔이 들어설 자리입니다. 울산에 처음 진출하는 신라호텔은 오는 2015년까지 338실 규모의 호텔을 이곳에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비슷한 규모인 롯데호텔은 신라보다 다소 빠른 내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티호텔이라는 브랜드로 올라왔습니다. 객실은 세계 1급 호텔급으로 지어지고요. 다른 부가 서비스는 없이. 현재 울산의 호텔은 모두 8곳에 객실은 814개. 앞으로 불과 1, 2년 사이에 호텔 객실 수가 2배로 늘지만 울산시는 수요가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를 배후로 한 비즈니스 방문객뿐 아니라 관광 분야에도 다양한 체류형 인바운드 상품을 구성할 수 있어 지역 내 숙박 수요는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다 80실 규모인 문수축구장 유스호스텔까지 들어서면 울산의 숙박난은 옛말이 될 전망입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취업난으로 고통받는 대학생과 구직자들에게 이 뉴스가 힘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참신한 아이디어와 젊은 패기로 창업에 도전장을 내미는 2030 세대들이 늘고 있습니다. 주윤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누워서 편하게 태블릿 PC를 볼 수 있는 거치대. 이 제품을 개발한 29살 권순호 씨는 지방대를 졸업한 뒤 2년간 다니던 직장을 포기하고 6개월 전 창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자기 자본금 1,000만 원에 창업 대출금 5천만 원을 합쳐 시작한 사업인데 석 달 만에 400개 넘게 팔리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이디어와 도전 정신, 그리고 청년 창업센터의 물밑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제품 정말 좋다. 후기 남겨주시고 하는 거 보면은 저는 참 보람을 일단 느끼고요. 그리고 사실 집에서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잘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하고. 권 씨처럼 창업에 도전장을 내민 청년들의 문의는 하루 평균 20건.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새내기 청년은 물론 40을 앞둔 늦깎이 청년도 만날 수 있습니다. 청년 창업센터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청년이라면 누구든지 창업 전반에 관한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사무 공간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경비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컨설팅, 사업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취업과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2030 3포 세대. 시대를 한탄하기보단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 나가는 청년 CEO들이 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지난해 4월 시행에 들어간 승용차 유일제로 50억 원가량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승용차 유일제 시행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결과 유류비 31억 원, 교통 혼잡비 17억 원, 이산화탄소 감축비 5천만 원 등 50억 원가량이 절감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현재 16,000대인 승용차 유일제 참여 차량을 연말까지 18,000대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명예퇴직을 원하는 울산 지역 교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다음 달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초등 36명과 중등 30명 등 모두 66명이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010년 30명에 비해 배 이상 늘어난 것이라며 건강이나 노부모 봉양 등이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지검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동구 안모국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5,600만 원, 추징금 3,200만 원을, 남구 손모과장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6천만 원, 추징금 3천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동구 안모국장은 지난해 8월 물놀이 시설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에게서 2천만 원을, 2010년엔 동구의 농지 조성공사 과정에서 브로커로부터 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남구 손모과장은 지난해 3월 리모델링 업체가 분양하는 2억 2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3천만 원이 싼 1억 9천만 원에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석정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원청인 한라건설과 유족들 간의 위로금 합의가 진행되고 이르면 이번 주부터 인양 작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한라건설 측은 산재보험과는 별도로 유족 측과 3억 원 선에서 위로금 합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사고 현장 외 다른 공사 구간에 대해 항만청에 공사 재개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항만청은 현재 인양을 위해 석정호 타설 장비에 체인을 묶고 있으며 오늘 19일쯤 부산에서 기중기선이 오면 인양에 착수해 이달 말까지 인양을 마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석정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임직원 3명과 6개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가 하늘공원 진입로의 열선 시공을 3년 뒤에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재포장 규정상 지난해 준공한 진입도로는 3년간 굴착할 수 없고 더 씌우기로 열선을 깔 경우 효과가 떨어지는 데다 40억 원의 건설비와 하루 2,200만 원의 전기료가 들게 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특수 제설차를 활용한 뒤 도로 굴착이 가능한 3년 뒤에 열선 시공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태풍으로 유실한 상한 잠수교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위험하다는 UBC 보도와 관련해 북구청이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북구청은 2억여 원을 들여서 침하된 다리 70m가량을 재시공하기로 하고 이달 안에 공사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지만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차량 통행을 통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울산 지역 40개 전통시장 가운데 67%는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장경영진흥원에 따르면 울산 지역 40개 전통시장 가운데 경쟁력이 있는 C등급 이상은 지난 2010년 19곳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7곳으로 늘었습니다. 울산시는 이에 대해 지난 2001년부터 934억 원을 투입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의 효과라며 올해도 15곳에 96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내하청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신규 채용에 들어간 현대자동차가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서류 전형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현대차는 이어 시험과 면접,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이르면 설 전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생산인력 신규 채용에는 전체 사내하청 근로자 6,800명의 80%인 5,394명이 응시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업체에서 4.2년을 일한 근로자의 지난해 연봉은 5,438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정규직 임금을 산출할 때와 같이 월 2회 특근, 잔업 2시간을 포함한 지난해 사내하청 근로자 연봉은 1년 전보다 869만 원이 오른 5,438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고용노동부 근로실태조사 결과 특근을 반영하지 않은 2011년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임금 총액은 4,211만 원으로 제조업 비정규직 평균 임금 1,766만 원보다 2.4배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울산시가 광극공사 81건을 조기 발주하는 등 상반기에 올해 재정의 60%를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조기 집행할 예산은 모두 1조 35억 원 규모로 서민생활 활성화에 효과가 큰 일자리 사업과 서민생활 안정, SOC 사업 등에 집중돼 있습니다. 울산시는 이와 함께 울산대공원 장미원과 어린이 동물농장 확장 등 218억 원 규모의 광극공사 81건을 1분기에 발주해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3월 부도 처리된 뒤 기업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중견 플랜트 업체 일성에 대한 울산지방법원의 회생 계획안 인가 여부가 이달 말 결정됩니다. 지역 상공기에 따르면 일성과 채권단은 조만간 채권 목록을 확정해 이달 말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일성은 총 자산이 2,721억 원으로 총 부채보다 200억 원가량 많아서 존속 가치가 크고 해외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회생 계획안 인가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7시 5분쯤 울주군 청량면 부울고속도로 부산 방향 41km 지점에서 25톤 덤프트럭 등 차량 5대가 잇따라 부딪혀 운전자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덤프트럭과 아반떼 승용차가 부딪혀 정차했지만 뒤따르던 차량들이 이를 피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6시 20분쯤 울주군 온산읍의 한 초등학교 사택 보일러실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2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보일러에 문제가 생겨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